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곳 편의점입니다. 결식 아동 절반 정도는 편의점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아이들이 망설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급식카드라는 걸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대로 초이스해서 먹을 수 없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사 품목만 구매할 수 있고 빵이나 과자 등 간식류는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이 동이나 빵이나 과자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정작 먹으러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영옥 서울시 의원이 급식카드 사용 범위와 사용자 확대를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제과점에서는 이 카드가 승인이 돼요. 제과점도 딱히 따지면 식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새 간식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엄마 아빠 카드 쓰는 아이는 어떤 거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딱 가서 어떤 거를 골라서 제품을 골라서 가면 그건 안 된다. 니네 카드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좌절감과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도시락과 간식류를 함께 묶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절반이 묶음 상품 출시를 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기, 한 끼 밥을 먹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도시락과 그다음에 간식, 뭐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아이스크림 빙가루 정도 하나, 아니면 너무 유행하는 과자가 있는데 과자 한 봉지 정도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려고. 학부모들도 편의점에서 간식류 구매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을 뿐더러 만지지를 못하고 자꾸 망설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보다 이게 좀 아이템이 확대가 돼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무엇이든 그냥 잘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경지 기자, 현재 급식카드 지원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또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네, 급식카드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작년 기준 28만 4천 명 정도가 급식카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결식 아동 수는 2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급식카드 지원을 받은 아동은 1만 7천여 명 정도입니다. 지자체가 학기 중에는 조식과 적식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네, 이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여러 식당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독 편의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편의점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급식카드 가맹점이 있지만 네.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식 아동들은 비교적 사용하기 편리한 편의점을 선호하지만 편의점조차 에서도 그 구매 제한 품목이 있어서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네, 편의점을 갈 수는 있지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현재 급식카드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식사류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먹고 싶거나 아니면 도시락이 이제 동의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간식류는 급식카드로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건데 편의점에서 간식류나 이제 다른 품목도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네. 보건복지부는 시도 조례로 편의점 간식 구매 불가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자치구 의견 수렴 후 도시락 구매 때 간식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아이들이 이제 급식카드 이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의원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급식카드 사용할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를 겪는 일들이 좀 종종 있다고요. 네, 우선 급식카드 자체가 결식 아동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서 네. 배려 있고 또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마그네틱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에 급식카드 명칭이 쓰여 있거나 전용 결제기가 따로 있어서 결식 네. 아동임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 한 끼 식사 비용도 또한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자체 급식 단가 한 끼는 8,000원 정도인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에는 애매한 액수라는 겁니다. 아울러 급식카드 하루 사용 한도가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라든가 피자는 사 먹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한 끼 지원이 8,000원이니까 뭐 피자나 치킨은 생각도 못 해볼 수준 같습니다. 요즘 일반 음식점에서 점심 한 끼 먹으려면은 뭐 최소 10,000원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먹고 싶은 거 한도가 있어서 마음대로 못 먹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좀 해결할 방도는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낙인 효과를 우려해서 지역 화폐라든가 현금 그리고 상품권으로 줬더니 아이 대신 부모가 사용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현실 탓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글지글 보글보글 금세 먹음직스러운 파스타 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이곳은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입니다. 지자체에서 발급되고 있는 그 카드가 있거든요. 급식 카드가. 그거 보여주면 바로 이용 가능하고요. 1인당 이제 1회 2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고 하루에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2-3팀, 많으면 5팀의 결식 아동들이 식사를 하고 갑니다. 처음에 오는 친구는 좀 쭈뼛다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저희는 이제 단골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 가게에서 식사 편하게 맛있게 잘했고 성인이 됐다고 댓글 남겨준 친구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고 가장 좀 보람되긴 해요. 오인태 대표는 아이들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기보다 아예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알아보니까 뭐 전용 단말기도 설치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애들한테 삼촌 이모처럼 식사 한번 대접하자라고 해서 그냥 좀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안경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홍대 인근에서 결식 아동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안경점입니다. 결식 아동들에게만 지원되는 꿈나무 카드가 있습니다. 그 꿈나무 카드를 저희에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기만 해도 저희가 안경을 무상으로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부담 없이 다시 찾습니다. 평소 남을 돕기를 바라던 이 대표는 진짜 파스타 오인태 대표에게 안경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지원한 지 벌써 4년째. 전국적으로 좀 많은 안경원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전국 어디에서도 안경을 좀 어려운 친구들이 후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식 아동들에게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전국 4천여 명의 자영업자가 소속돼 있는 이곳은 오늘도 결식 아동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무상으로 한 끼 식사, 안경 이렇게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결식아동 지원에 나선 건데 선한 영향력 가게 어떤 곳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선한 영향력 가게 이용하려면 어디에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선한 영향력 가게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식음료라든가 안경 외에 임의용 운동센터 그리고 스터디 카페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00곳, 서울에만 800곳 정도가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 홈페이지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KT가 선한 영향력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앱이 출시가 되면 찾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앱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 가게 서울에 지금 한 800곳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영향력 가게처럼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네, 서울 강동구가 자치구 가운데 전국 최초로
어린 식당을 운영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아동에게도 건강한 저녁 한 끼를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결식 아동들이 배달 앱을 통해서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강동구는 어린이 식당을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대구시가 비대면으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급식카드로 인한 결식아동 낙인 문제를 비롯해서 급식카드 사용할 때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예민한 시기이다 그렇죠. 보니까 아이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네. 카드 사용에 대한 낙인감을 줄일 세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편의점에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한 끼를 먹으려면 하루나 이틀치 예산을 다 몰아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한 번에 예산을 다 쓰고 굶는 아동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정책이 필요하고 편의점에 가서 핸드폰에 있는 앱을 사용해서 내가 영양적으로 적정하게 먹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앱을 잘 개발한다면 주어진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적정한 식사를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한 끼 식사를 그냥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영양 잡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식카드가 지닌 문제점들 사실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급식카드로 비대면 주문을 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자치구들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 정책 개선에 속도를 내줬으면 합니다. 오늘 밀착 취재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경질 기자 잘 들었습니다.